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실현 조건 팁과 수업 실현 유의점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제가 실제로 2차 시험장까지 가져가서 되뇌이면서 볼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수업 실현 연습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나의 수업에 감점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수업 실현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유의점과 수업 유의점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먼저 구상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 있게 웃자라는 것인데요. 이게 구상 유의점이 아니라 수업 유의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구상 유의점에 넣어 놓은 이유는 구상지에 제가 웃어라 라고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업 실현을 하기 전에 그래 활짝 웃으면서 수업을 하자, 밝은 미소로 수업을 하자 하고 다짐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제 얼굴 낯빛이 너무 어두워지는 모습을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업 실현을 하는 동안 긴장도 많이 되고 동선도 생각해야 되고 순회지도도 생각해야 되고 수업도 어떻게 할지 말실수는 안 할지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서 웃는 것까지 저는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상지 곳곳에다가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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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곳곳에 작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수업 실현을 하다가 구상지를 보게 되었을 때 웃어라 라고 써있는 것을 발견하면 아 맞다 나 웃어야 되지 하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미소를 잃지 않고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수업을 하면 면접관님들께서도 점수를 팍팍 못 깎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많이 웃으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에는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자, 다음 유의점은 학생 수, 학산적 발문, 차시, 조건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까먹지 않으려고 구상실 들어가기 전에 청킹을 만들어서 학확차조, 학확차조, 학확차조 이렇게 외우면서 들어갔을 만큼 실수를 자주 유발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학생 수 고려는 제가 만능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학생 수가 홀수일 경우 짝활동을 할 때 2명씩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짝활동이면 3명씩을 하라고 무조건 언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또 제가 실수를 가끔 했던 것이 제가 좌석표 기본 세팅을 4명씩 6모둠으로 해두었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학급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개의 모둠 이름을 언급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12명이라고 했을 때 4명씩 3모둠이 만들어지면 3모둠의 이름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3개가 넘는 더 많은 모둠 이름을 언급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관련한 부분을 반드시 다시 체크해보자고 이렇게 유의점에 넣어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확산적 발문인데요. 확산적 발문은 제가 뒤에 나올 조건 충족 팁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확산적 발문이 중요하니 꼭 넣으라는 의미에서 구상 유의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블록 차시 확인인데요. 가끔 수업 실현 연습을 하다 보면 문제 중에 블록 차시를 설계하라는 차시도 있었습니다. 블록 차시일 경우에는 한 교시 40분의 2배인 80분을 생각하고 수업을 구상하셔야 하는데요. 당연히 한 차시짜리 수업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40분짜리 수업을 짜셨다가 블록 차시였다는 것을 확인하시지 못한다면 이것도 치명적인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블록 차시이든 아니든 내가 구성한 수업이 40분 안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은 적절한지 이것을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건은 꺼진 조건도 다시 보자라는 것인데요.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빼먹는 실수를 많이들 하십니다.
수업 실현을 구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 보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조건을 빠르게 읽다 보니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이런 실수를 종종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구상을 다 하고 난 뒤 다시 한번 조건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상 유의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업 실현 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를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수업 실현을 하고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적어 놓은 것인데, 저 역시 수업 실현 전에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학생들이 발표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 긴장도 되니까 학생에게 발표를 시켜놓고 학생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발화를 바로 시작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현을 하실 때 땡땡이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네요. 이렇게 답을 하시기보다는 발문을 하시고 그 다음 정말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도 조금 끄덕여 주시고 조금 기다린 뒤 다음 발화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슷한 것이긴 한데 바로 휴지 두기입니다. 교사가 여유를 두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발문이나 발화를 쏟아내면 듣는 사람에게까지 불안한 감정, 조급한 감정들이 전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화를 무진장 이렇게 쏟아내기보다는 휴지를 두고 한 템포 쉬기도 하시면서 진짜 교사처럼, 정말 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인데요. 면접관 앞에서 수업 실현을 하려면 정말 긴장되기도 하겠지만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로봇처럼 이렇게 굳어있는 것보다는 팔을 벌리기도 하고 손을 뻗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제스처를 하기도 하면서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시면 수업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목소리의 세기, 빠르기, 크기, 강약 이런 반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수업을 하신다면 수업 실현의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세게, 그 다음 조금 더 천천히 말함으로써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내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서문에서 말끝 내리기인데요. 평서문을 말할 때 예를 들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봅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말끝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적은 횟수로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남발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항상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자신의 영상을 찍어보시고 혹은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순회지도 할 때 동공지진하지 않기입니다. 순회지도를 하다 보면 진짜 학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학생이 허공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 실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마음이 흔들리는 동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허공 한 지점을 바라보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한 지점을 딱 집어서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실 바닥에 패턴 모서리 부분을 바라본다던가 면접관님의 책상 다리 부분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순회지도를 할 때 확실한 자세 취하기입니다. 순회지도를 하다 보면 학생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 앞에 앉거나 아니면 살짝 구부려서 학생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순회지도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확실하게 무릎을 굽혀 앉지 않아서 자세가 불안해 보인다던가 혹은 허리를 어정쩡하게 숙여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자리에 푹 앉으시던지
무릎을 확실하게 딱 짚고 자세를 유지하시든지 하셔서 확실한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을 할 때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아예 푹 앉아버리는 것은 어려워서 무릎을 짚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8번째는 순회지도 할 때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기인데요. 특히 임용 2차 시험은 1월에 치다 보니 너무 날씨가 추워서 얼굴 근육도 같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실현을 시작하기 전에 아, 에, 이, 오, 우를 하면서 크게 입을 벌려서 얼굴 근육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은 덜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9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고 시간 안 넘도록 유의하기인데요. 물론 수업 실현 시간을 딱 맞게 해서 수업 실현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딱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실현 시간을 5분 이상 남긴다거나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을 남긴다면 그건 역시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남기지 않고 꽉 채워서 하려다가 자칫해서 제한 시간을 넘어버리면 내가 구상한 수업을 다 보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건까지 놓치는 경우는 정말 대참사가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끌거나 발화를 더 추가해서 수습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이미 넘어버리면 그건 정말 수습 불가이기 때문에 시간 초과는 제가 생각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연습을 할 때에도 항상 1분 정도는 남겨두고 수업 실현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은 수업 실현이 끝나면 시계를 풀어서 책상 위에 놓기인데요. 수업 실현을 할 때에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지만 수업 나눔을 할 때에는 손목 시계를 풀어서 책상 위에 놓고 보는 것이 시간 관리에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실현을 마친 후 잠깐의 시간 동안 재빨리 시계를 풀었습니다. 2차 시험장에서 시계 보는 법과 시간 관리 팁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영상을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실현 조건 충족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칭찬을 통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로 역량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칭찬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수업 실현 조건을 보면 그 수업을 통해 길러져야 할 역량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관리 역량이라든지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든지 정보 처리 역량이라든지 이런 역량들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잘 구성함으로써 해당 역량 조건을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수업 실현의 특성상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특정 역량을 달성하였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해당 역량을 언급하기 위해서 칭찬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협력적 소통 역량이 달성해야 하는 역량으로 제시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우리 가치 모듬의 태도 선생님이 정말 칭찬합니다. 와 같은 방법으로 칭찬 내에서 역량을 학생 용어로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협력적 소통 역량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정보 처리 역량을 칭찬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역량을 노골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이것이 아무래도 학생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되실 위험이 있어서 이런 것은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치 보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해당 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가 학습 문제 또는 문제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가치 보석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활동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보석을 키울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보석을 키울 수 있었나요? 와 같은 발화를 함으로써 내가 언급하고 싶었던, 내가 충족시키고 싶었던 조건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언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활동 전 규칙을 안내할 때에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보석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와 같은 발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움 중심 수업 조건 충족 팁인데요. 가끔씩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배움 중심 수업을 하는 것이 수업 실현 조건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다시 수업 나눔에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미리 대비를 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자발적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움 중심 수업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 번째, 삶과 연계된 수업, 두 번째, 학생이 선택권을 가지는 수업, 셋째, 협력의 기회를 통하여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배움에 대한 성찰, 지식은 변하는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배움 중심 수업의 특징이나 구성 요건을 알고 이것을 어떤 활동으로 풀어낼 건지, 어떻게 수업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했다고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배움 중심 수업이 상과 연계된 수업이기 때문에 실생활과의 연계를 위해서 학생 발표를 할 때에 와, 땡땡이가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잘 말해 주었네요. 와 같이 경험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발화 내용을 넣는다거나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로 제시하여 배움 중심 수업, 그 중에서도 실생활과의 연계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이 선택권을 가진다, 학생이 주체가 된다, 자발적 배움이 일어난다 라는 요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이나 발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사가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발화를 추가하였고, 한 학생이 발표를 한 뒤에 이에 대해서 보충해볼 학생 있나요? 이 내용을 그럼 연결하여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이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와 같이 발문을 함으로써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 배움을 얻는 배움 중심 수업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 수업 실현 만능책 영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생이 활동을 직접 정하게 하거나 학습 목표, 시간 등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움 중심 수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또 신경을 썼던 것 하나가 협력적 배움에 관한 것인데요. 협력적 배움 같은 경우는 모든 활동이나 토의 토론 활동, 협력에 대한 칭찬 등을 통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확산적 발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확산적 발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조건에 꼭 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강조되고 있는 수업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과 연계된 수업이라든지 깊이 있는 수업이라든지 배움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 학생 중심 수업, 이런 수업 형태들이 결국은 확산적 발문을 기본 조건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건에 없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산적 발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산적 발문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잘 생각이 나지도 않고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 역시 어떤 확산적 발문을 할 수 있을지 그 리스트들을 미리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문 유형에는 경험 관련 발문, 느낌 관련 발문, 보충 연결 종합 발문, 그 다음 how, why 발문으로 저는 나누어 놓았었습니다. 먼저 경험 관련 발문은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나요?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느낌 관련 발문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런 기분이 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와 같은 발문이었고, 보충 연결 종합 발문은 제가 만능책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충하여 말해볼 학생 있나요? 연결해서 말해볼 학생 있나요? 종합하여 말해볼 학생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how why는 정말 만들기 쉬운 학산적 발문인데요. 무조건 how why를 넣어서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발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 실현 조건 충족에 대한 소소한 팁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임용고시 2차가 점수를 점점 쌓아나가는 방식보다는 충족되지 않은 조건의 점수를 감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아무리 수업 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수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감점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감점되지 않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 실현을 처음 연습했을 때는 화려한 수업, 면접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업 이런 것들에 조금은 집착을 했던 것 같은데요. 2차 시험 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것들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조건을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충족시킨 조건을 면접관에게 확실히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실현에서의 유의점과 조건 충족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화려하거나 멋진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조건을 충족하고 감점 요소만 없다면 고득점을 누구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도 수업 실현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